일본 아베는 다 된 밥에 죄를 뿌리고 다니는 이런 대한민국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주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일본 정치를 배우고 싶어하는 우파 정치인들과 탈일본 하고 싶어하는 좌파 정치인들, 누가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1980년대 학창시절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이라 국경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몰래 지하시장이 생겨나 어떤 친구는 처음 듣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일본 만화 캐릭터를 수집하는 친구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렇듯 1980년대, 90년대 청소년들에게는 막연한 일본 문화가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심지어 워커맨이라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보는 게 소원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용산상가 구석진 곳에 일본의 만화 캐릭터, 브로마이드, 음반, 비디오를 몰래 파는 곳이 한국 학생들에게 문정성시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방송 PD들이 방송 소재가 떨어지면 짐을 싸서 부산 호텔로 내려가 일본 방송이 시청 가능한 호텔에서 일본 방송을 보면서 방송의 소재를 따왔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한국 방송의 포맷을 따라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겠죠. 그땐 일본의 문화와 경제가 세계 최고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 개방을 할 때 옆에 있던 참모들이 엄청난 우려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우려가 기우였던 것처럼 지금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덮고 있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문화의 힘을 믿었던 성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일본 문화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치 또한 과거 일본의 정치를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 형태는 철저하게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으며 야당 여당 정치인 할 것 없이 세습 정치가 자리를 잡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일본 정치 내에 세력으로 끼어들 자리가 없을 정도로 폐쇄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써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선거 방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1965년 한일협정 이후에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일본을 모델로 따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일본에서 무엇인가가 유행하면 그 다음에 한국에서 꼭 따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제1야당은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 전두환 정권의 민정당을 계보로 근래 한나라 새누리, 자유한국, 미래통합당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이 세력은 과거에는 독재로 그리고 한나라당 때는 대기업들에게 삥을 뜯는 차떼기 당으로 급기야 비선실세가 나라를 흔들어버리는 박근혜의 최순실 사태까지 무수한 돈과 비리가 꼬리를 따라다니는 정치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권위를 만들고 돈과 권력이 없으면 정치계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든 것 또한 지금의 제1야당의 전신이었죠. 그 정치를 바로 일본에서 배워온 것이죠. 일본은 지금의 자민당이 중간에 몇 년을 제외하고 건 5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잃고 정부가 하는 일이 부당해도 그 미약한 손으로 촛불 하나 들 수 없는 순한 양이 되어 정부가 하는 일은 불만이 있어도 모두 따라주는 그런 국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 이승만 정권에서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독재 정부까지 과거 대한민국의 정치체제와 매우 흡사하죠. 그 시절에는 어느 국민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현대 SNS가 발달되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요즘, 일본은 일본회의라는 비밀 집단이 여론을 만들고 극우 집단과 넷의익이 그것을 퍼뜨림으로써 일본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는 역할을 하죠. 대한민국 또한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자생시킨 뉴라이트 집단이 여론을 만들면 일베와 극우 유튜버들이 퍼뜨려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호락호락 그 정보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를 확인합니다. 얼마 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본에 침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죠. 소위 약소국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일본의 빨대 경제. 자국의 경제가 커질수록 일본의 수익은 더 커지는 그야말로 가마구치 경제를 우리도 모르게 신압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탈일본을 그리고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겪고 있고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악습을 한국식 모델로만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발전하면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탈일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 아베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다니는 이런 대한민국이 너무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한중 입국 금지 또한 그 비틀린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고요. 특징은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이탈리아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아베 정부가 자신의 속내를 들켜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진국의 모델은 우리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주화를 했고 우리 스스로가 문화강국이 되었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처 방법을 따라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홀로선 선진국입니다. 그것의 마침표는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19 극복합시다. 감사합니다.